네, 프리마켓 논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중국 마켓 집중 분석 코너 10미닛 차이나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증시가 그래도 꿋꿋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는 네, 하네요. 맞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자, 오늘 이제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주간 기준으로 트럼프의 관세 그리고 이러한 여파들이 어느 정도 잦아들긴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빅스 지수가 낙폭을 조금 더 키운 까닭에 빅스 지수 낙폭을 하락하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글로벌 시장 전역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 역시나 마찬가지로 3대 지수 거의 보합 정도에서 약간의 상승하는 이제 분위기로 보였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5% 정도, 그리고 홍콩 항생 같은 경우에도 0.23% 정도 상승한 채로 마감했었는데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일 발표되는 이제 중국의 GDP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3월 소매 판매랑 이제 그다음에 GDP가 발표가 될 텐데 네. 이번에 중국의 GDP가 예측치가 5.2%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1분기 들어와가지고 4월 초부터 이어지는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라든지 다양한 지표들을 좀 토대로 보게 된다라면은 네. 시장에서는 GDP 자체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상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좀 기대감 자체가 조금 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반도체 관련된 그런 관세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는 편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지표 네. 다 나오는군요. 성장률, 네. 그다음에 소비와 관련된 소매 판매. 네. 이건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중국 소위 말해서 인민들의 어떤 주머니 네. 를 열고 소비에 나서냐, 이관신의 정책 목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효과를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구안신 관련돼 가지고 약간의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상승할 수 있겠으나 현재 지금 중국 관련돼 가지고 내수 자체가 많이 하락한 까닭에 소매 판매를 기대하기보다는 중국에서는 GDP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기대하는 편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GDP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하회하게 될 경우 중국 공산당 측면에서는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GDP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박준석 파트너가 가지고 나온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죠. 팝마트. 이게 이제 피규어와 관련된 피규어 여러분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마니아들 많이 있잖아요. 네. 이 피규어도 중국 업체들이 많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제가 오늘 가져왔던 종목 자체는 이제 팝마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지금 가장 잘하는 것이 값싼 제품을 잘 생산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아트토이 브랜드인 팝마트가 사실 아시아 시장과 함께 유럽 시장 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이 최근에 중학개미 분들이 지금 4월 기준으로 순매수 6위 정도 달성할 정도로 많이 알고 있는 이 기업 자체가 바로 팝마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거는 5위까지 나와 있는데 6위 아깝다. 기준으로 6위 나오게 없습니까? 된다라면 팝마트가 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텐센트라든지 메이투안 같은 이러한 빅테크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살까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이 팝마트 관련돼서 인기몰이뿐만 아니라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왜 사는지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팝마트의 일봉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올해 기준으로 80% 이상 주가가 상승한 것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꾸준하게 조금 더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시장 자체가 많이 낙폭한 가운데 이 팝마트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이제 기업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오히려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는 중국의 Z세대라고 하고 있는 중국 내수적으로 소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지역과 우리 한국 시장, 그다음에 유럽 시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밸류체인 자체가 크게 엮여져 있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IP 관련된 굿즈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팝마트의 매출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 관련된 가지고도 증권사에서 많이 바이콜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내부에서 예를 들어 피규어라든지 저 팝마트가 만드는 여러 토이 브랜드들이 내수에서 소비되는 것도 있겠지만 네. 바깥으로 수출돼서 나가는
비중도 상당히 크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제 중국 내수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게 되고요. 최근에 중국의 너자2라는 이제 이러한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흥행을 몰이하면서 네. 그거와 힘입어서 이제 IP 관련된 산업들이 중국 내수적으로 많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IP들도 사들여 와서 그 굿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팜마트가 향후 이제 전략 자체는 이제 뭐 마블이라든지 아니면 디즈니까지도 이제 협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브랜드를 토대로 이제 굿즈 상품을 내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는 중국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아세안이라든지 이제 유럽 시장까지도 진출하려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 아니에요?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실제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밸류체인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 내에서도 그래요? 많은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 많긴 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미국에 비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밸류체인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 있더라도 우리가 중국 내에서 이러한 기업들을 하나 두 개씩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라든지 지금 주가 수익 비율 같은 퍼 기준으로 봐도 아직 오를 여력들이 좀 남아 있다. 맞습니다. 많이 남아 있고 지금 관련돼 가지고도 오프라인 매점까지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고 온라인 매점까지도 유치하고 있는 상황 속이다 보니까 이러한 기업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팜마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지금 미중 간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는 최근 흐름은 이렇습니다. 중국이 꽤나 잘 대응하고 있다. 네. 의외로 잘 버티고 있다. 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은근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 무역국으로서의 부상, 지위 같은 것들을 보면 네.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맞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사실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로부터 좀 먼저 보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차이나 매크로 투자 전략으로 가져왔던 이 전략 자체가 전체 이제 미국과 중국 2000년도와 2024년도 기준으로 세계 무역 지배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이 차트 같은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2000년도 당시 글로벌 무역의 지배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파란 색깔로 뒤덮이고 있기 때문에 2000년도 당시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상당한 지배력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오히려 중국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현재 지배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무역액보다 상당히 좀 높은 수의 액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체크해 보게 된다면 과거에는 달러 리사이클을 토대로 해서 미국이 워싱턴 컨센서스 하에 달러 리사이클 토대로 해서 세계 무역을 지배해 왔다라면은 이것이 20년 정도 지난 뒤에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이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 리사이클 정책이 오히려 통하기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이를 토대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관세 정책이라든지 무역 관련돼서 서로에게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바로 사진 때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글로벌 시장 내에서 무역 패권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제조업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놓쳤던 제조업이 중국이 가져가게 되고 그를 토대로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중국이 제조 강국을 떠오르게 되면서 오히려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조에 대한 글로벌 무역 체인들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들이 오히려 지금의 미국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관세 관련돼서 강하게 내비치는 모습도 그렇고 그다음에 트럼프의 정책 중 하나인 마가 정책도 역시나 지금 현재 이 제조업과 관련돼 가지고 현재 지금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가와 이러한 제조업 자체가 트럼프가 리쇼어링을 토대로 불러일으키는 것들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가 자료 화면을 봤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무역 관련돼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런 무역 분쟁 자체가 상당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지도가 시뻘겋게 중국 그 국기 색깔로 이제 바뀌니까 네. 뭐 전쟁 지도 같은 걸 보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 무역 총액에 있어서도 중국이 이제 미국을 20여 년 동안 이제 앞지르고 추월하고 압도적으로 이제 무역 국가로서의 지위는 좀 확고히 다졌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관세를 가지고 중국을 제어하고 견제하려는 이런 움직임도 이런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겠군요. 네. 앞으로 달러와 위안화를 놓고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을 누가 가져가는지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미닛 차이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